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 실태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삼척시 근로자복지회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회비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그동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물 3건 등의 유물들을 공개해 전시하는 특별전을 엽니다. 항일운동을 펼친 이범진 초대 러시아 공사의 흔적을 찾는 일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농어촌 민박의 안전 관리는 개선됐을까요? 안전시설 합동 점검 현장을 이용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름 보일러와 연탄 보일러가 있는 한 농어촌 민박. 보일러실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곤 자동 확산 소화기가 전부. 이마저도 천장이 아닌 벽면에 설치돼 규정을 벗어났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연탄에도 달아야 되잖아. 예, 여기도 연소되는 진짜 다 달아야 되는 거죠. 가스보일러가 있는 또 다른 농어촌 민박. 역시 이곳도 보일러실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아예 없고 가스 누설 경보기를 사놓기는 했지만 설치 방법을 몰라 방치했습니다. 배터리 달고 했는데 이거 전기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보건소와 소방당국의 안전시설 합동 점검 현장에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4곳 모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는 구비해 놓았고 작동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된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가 올 연말부터 의무화되는 것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도하면서 사전에 법 시행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점검을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삼척시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 삼척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력 단련장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낸 회비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가 운영하는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건물 안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내고 이용합니다. 지난 2017년 체력 단련실 관리에 관여하던 노동조합 간부 3명이 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 금액은 5,760만 원. 이들은 횡령액을 공탁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가 가장 무겁다고 인정된 노조 간부 1명은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 최근 다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로 전달한 공탁금이 재판을 받은 3명에게 다시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을 나눠준 결정을 내린 최고 책임자는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의장 박모 씨, 시멘트 회사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박 씨는 변호사가 가르쳐준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체력단련실 관리에 기여하는 노조 간부들에게 수당의 성격으로 돈을 줬는데 근거를 만들지 않아서 문제가 됐으니 이번에는 공식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조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사한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며 삼척지역지부 의장 박 씨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횡령 금액을 변제한 공탁금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데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그동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물들을 공개해 특별전을 엽니다. 보물 3건이 새로 공개되고 그동안 복제품으로만 볼 수 있었던 신사임당 초충도병 원본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하루 먼저 다녀왔습니다. 조선 현종이 명안공주에게 썼던 장령 단자, 왕가의 어필 판본,
보물 제1220호로 지정된 명왕 공주 관련 유물들입니다. 율곡 이이가 집필한 아동용 교육 입문 교재인 보물 제602호 이이수고본 경몽요결도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보물 제603호로 지정된 문무잡과 방목도 수장고에서 나와 공개됐습니다. 어촌 심원광이 1513년 문과에 급제하고 받은 합격자 명단이에요. 이 책에는 문과, 묵과, 잡과 합격자 명단이 전부 실려 있죠.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강릉의 문화재, 옛 이야기를 전하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엽니다. 보물 제81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 자상 등 보물 4건이 공개되고 그동안 영인본으로만 볼 수 있었던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호 신사임당 초충도병 원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릉 사람들이 창조하고 향유했던 그 문화의 특수성을 지역민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보여줌으로써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 1일까지 계속되고 모두 5개 섹션으로 구분돼 8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현안을 해결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어떤 법안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1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안위 자체에서 제한은 돼 있지만 행안위에서 논의 법안으로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 16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련 주요 입법 과제를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7건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사위에 각각 묶여 있습니다. 시멘트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입니다. 시멘트 과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하였으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산자부와 시멘트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대치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며 강원 현안도 함께 미궁 속으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말로 끝나지만 사실상 내년 2월부터 경선 등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안 자동 폐기 이후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대형 현안들은 대부분 입법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입법 없이 성과도 없는 정책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범진 초대 러시아 공사의 흔적을 찾는 일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범진 공사는 러시아 현지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현지 영사관과 학자들이 그의 흔적을 찾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북서쪽으로 1시간 반을 더 가면 나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라 불렸던 옛 소련의 수도로 최근 초대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흔적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99년 고종으로부터 러시아 초대 공사로 임명된 이범진은 헤이그 특사 가운데 한 명인 이휘종의 아버지로 다양한 항일운동 활동을 하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자 자결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은 이범진 초대 공사의 집무실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범진 공사에 대한 평가도 다시 지금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도 이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대한제국공사관을 복원해야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는 러시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이범진 공사 단독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이런 그 역사 그 고문서 보관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산당 고문서 보관소에서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런 인물들에 대한 사료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그 이범주 공사 인터뷰를 찾아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터뷰. 그 인터뷰 많이 했어요. 이범진 공사의 후손도 이런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дело и для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Корее, и дл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Я и вся моя семь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Министерству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и патриотов, что они занимаются таким. 이런 노력 덕분에 최근 이 지역에서 젊은 고려인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역사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같은 그렇게 피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요새 약간 이렇게 곳곳에 그런 김치 클럽이라든가 이런 운동은 이제 시작됐고 100여 년 전 머나먼 타국에서 일제에 맞서 자주국가를 되찾으려 한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서쪽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우리 독립운동 역사의 발자취를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하나뿐인 여자 고교 축구팀인 화천정보산업고의 여자 축구부 해체 결정이 뒤늦게 무효화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난 건데 수개월 동안 학생 선수들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연이은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여자축구고등부 최강학교로 자리매김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지난 7월 학교 측의 해체 통보 이후에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던 강원도 교육청은 해체 결정 5개월 만에 원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학교 측이 학생 선수와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를 그만둬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학생 선수들은 일단 안도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체 안 돼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애들이랑 다 같이 갈 수 있어서 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랑 운동에 전념하면서 내년엔 더 성적 좋게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의회 권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개월 동안 마음고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회 시상식을 앞두고선 기숙사에서 나가달라는 학교 측의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뒤늦은 대처로 축구부 해체설이 확산되면서 내년 신입생 충원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해체된다는 소문이 다 퍼지고 나니까 원래 봐야 될 신입생들도 학교로 다 이제 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좋은 선수를 잘 받아야만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지금 13명으로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로 올해는 신입생 모집 지역도 전국 단위가 아닌 강원 도내로 한정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법한 절차로 생각을 판단을 했었어요. 당연히 또 그랬을 거라고 믿었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는 결과에 의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체 결정은 없던 일로 됐지만 명문 여자축구부 학생 선수들은 진로 문제를 놓고 5개월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속 집행 제도에서 재난 복구비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4월과 10월 발생한 산불과 태풍 미탁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속 집행 제도와 관련해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동해안 4개 시군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동해안 4개 시군의 경우 응급 복구를 제외한 항구 복구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으로 금년 내 신속 집행이 어려운 만큼 재난 복구비를 신속 집행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리왕산 합리적보건협의회가 투쟁위원회를 방문 면담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위원과 국무조정실, 산림청과 강원도 관계자 등 모두 8명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선읍 사무소에서 정선 가리왕산 철거 반대 투쟁위원들을 만나 추진 경과와 곤돌라 일부 존치 방안 등의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투쟁위는 면담 결과에 따라 제11차 협의회 회의 일자를 결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장 주재의 면담 확대, 협의회 기간 연장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석탄 경석을 활용해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삼척시 도계읍에 준공됐습니다. 경량 골재 생산업체 SJ가 40억 원을 들여 건립한 TJ 삼척 공장은 석탄 경석을 분쇄해 인공 경량 골재의 재료가 되는 분말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칼로리가 높은 석탄도 추출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이 업체가 11명의 직원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장 증설을 통해 2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첫 국제선 노선인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 노선에 대한 예약 발권을 시작했습니다. 양양 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오는 26일부터 매일 왕복 1회씩 운항할 계획으로 편도 요금은 2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은 오는 26일 양양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첫 취항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입국하는 대만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이 강릉 남항진에 청사를 마련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60억 원을 들여 강릉시 남항진동 5만 1,000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2층 규모의 업무동과 지상 1층의 헬기 경납고 등 2동의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현재는 옛 강릉소방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외부기관상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해 장애 등급제 폐지 우수 사례, 재난재해구호 분야 감사패 등 9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실시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금곡 영농사업단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 표창과 2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전국 34개 권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전국 7위, 도내 1위의 성적을 받았고 특히 14개 평가 항목 중 11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전용병동, 중환자실 운영과 함께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 대응팀을 갖췄습니다. 고성군이 내년도에 대규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고성군은 내년 10월 간성읍 상리 고성 스포츠타운에서 산림 분야 문화 전시 체험 행사인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 토성면 원암 온천지구에서 2020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를 사흘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 시티투어버스가 눈축제장 코스를 운행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 방문객들이 관광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태백역 철도관광 상품과 연계한 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암 탄광역사촌을 출발해 드라마 세트장과 눈축제장, 황지연못, 철암역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매일 1회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